안녕하세요. 선해법사입니다. 선해법사 오늘은 나는 어떤 연애 체질일까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부부가목하면 하는 일도 잘 되기 때문에 운을 좋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부부가목하면 운도 따라옵니다. 부부관계 때문에 생기는 고민들로 인해서 상담이 많이 들어옵니다. 사연은 주로 자신의 배우자가 연애를 멀리하니 자신에 대한 애정이 식은 것은 아닌지, 나랑은 하지 않으니 다른 곳에서 바람피는 것은 아닐까, 기타 등등의 문제로 상담이 많이 들어옵니다.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이혼까지 생각할 수 있는 분들도 더러 계실 정도입니다. 사실 연애에 관심을 잃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막상 이런 소리를 듣는 상대 배우자에게는 난감하고 복잡한 심정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나는 어떤 연애 체질인가를 알아보고 그에 대한 대처, 해결 방법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보시고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람까지 설정해 주시는 센스도 잊지 마시고요. 언어의 순화리에서 땡땡이란 단어는 연애로 바꾸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부부간의 피곤한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당신은 나랑 자는 게 싫지? 왜 또 그래? 우리 얼마나 된지 알기나 해? 이게 무슨 부부야? 이럴 거면 왜 결혼을 한 거야? 한 사람은 계속 다그치고 한 사람은 답답한 마음에 입을 닫게 됩니다. 많이들 공감이 가시죠? 대체적으로 연애 횟수에 대해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예를 들어서 달력에 표시를 하거나 대놓고 상대방을 부부의 의무를 저버린 중재인으로 몰아가는 식으로 사태를 해결하는 방법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물론 배우자의 연애에 대한 무관심이 100% 외도의 증거임이 명백한 경우라면 그럴 수 있겠죠. 하지만 대부분 이것은 내 배우자의 연애 체질을 인정하지 않는 데서 오는 오해일 수가 있으니 해결 방법도 달리해야 합니다. 자신의 연애 체질을 잘 알아두셨다가 자신에게 해당하는 상황이 오게 되면 해결법을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연애 체질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결혼 담보형이라고 이름을 붙이겠습니다. 그나 혹은 그녀가 결혼에 꼴이 나게 된 사연이 구구절절하겠죠. 일단 결혼만 하면은 그녀를 내 사람으로 만든 것이니 더 이상 가슴 조일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안심을 합니다. 그에게 결혼은 사랑의 단단한 안전장치이며 연애는 안전장치를 열고 닫는 유일한 열쇠로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결혼을 한 부부는 언제나 상대의 요구에 예스라고 응답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흔들리지 않는 지론을 가졌으며 본인도 싫지만 부부에게 응했던 적이 있고 내가 원한다면 상대가 싫어도 응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주의를 가진 것이겠죠. 그들은 자주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부부는 맞니? 이럴 거면 결혼은 왜 했어? 결혼을 했다면 무조건이며 연애가 싫다면 결혼 자체를 다시 생각하거나 이혼까지 생각해야 한다는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이런 경우에 해당이 된다면 해결 방법으로 아직 부부 사이가 친밀하지 못한 신혼이거나 연애 시절에 마음고생이 많아서 늘 배우자에 대한 불안감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좀 더 느긋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생은 길며 연애는 충전용 배터리가 아니라 사랑과 관심이 솔직한 표현일 뿐입니다. 연애가 아니면 결혼의 의미가 없다는 생각에서 벗어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신의 연애 요구는 심지어 협박처럼 받아들여질 수가 있으며 당신은 연애 때문에 결혼했느냐는 황당한 반문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연애 요구가 잦아질수록 상대는 더더욱 멀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럴 때는 오히려 무관심하거나 자신의 다른 매력으로 상대에게 관심을 끌 방법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몸매를 가꾸거나 공부하는 모습, 특별한 요리, 아이들과의 시간 등등 가정생활의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요소들을 찾아서 실천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연애 메신저형이라고 이름을 붙이겠습니다. 대화를 하고 싶으면 로그인 해야 한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부부간의 유일한 메신저 창은 잠자리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내가 연애를 요구했을 때 그가 거부한다면 치명적인 절망에 빠지기 일쑤이며 연애가 싫다면 나와 상대하기 싫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게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연애 말고도 부부간의 대화와 기회와 방법은 무한한데도 말이죠. 이런 분들의 해결 방법으로는 상대의 마음을 열기 위해서 연애와는 당분간 거리를 두고 스포츠나 여행 등 취미 생활을 함께 할 계획을 세우는 것이 현명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런 경우라면 새로운 연애 기술을 시도해 보자고 제안하거나 러브 호텔을 미리 예약하는 식으로 유혹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로 혼전 기력 소실령이라고 이름을 붙이겠습니다. 혼전에는 많은 연애 경험과 연애 경험이 있는 배우자가 소위 기력이 소실되었다고 해야 할지 아니면은 이미 충분한 기쁨을 알아버려 정작 자신의 결혼 생활에서는 별다른 재미를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밋밋한 부부 체계에 별 감흥이 없거나 고분고분하고 소극적인 배우자에게 매력을 느끼지 못합니다. 대부분의 부부들이 이런 경우가 최고 많이 발생을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끊임없이 다른 곳에서 연애 상대를 찾으려고 방황하기도 한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죠. 당신이 이에 해당하는 체질이라면은 주변의 인생 선후배에게 상담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연애란 것은 단순한 오르가즘의 쾌감만을 위한 행위가 아니라 부부간의 대화이기도 합니다. 연인과의 연애는 사랑을 위해서라면은 부부간의 연애는 서로에게 감사하는 마음이나 미안한 마음 혹은 아끼고 보살피고자 하는 마음의 표현이란 것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는 남녀 모두가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배우자와의 연애가 재미없다고 무시하거나 외면하는 일도 참으로 어리석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죠. 결혼을 했다면 연애에 대한 가치관도 바뀌어야 한다는 것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늦깎이 득도형으로 이름을 붙이겠습니다. 늦게 배운 도둑질이 날 새는 줄 모른다고 그런 말이 있듯이 혼전 경험이 많지 않은 배우자가 결혼 후에 연애에 지나치게 몰입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매일매일이 재미있고 하룻밤에도 여러 번 멈추지 않는 연애에 대한 욕망이 끌어오르죠. 자신이 이런 체질이라면 상대가 연애를 거부하거나 연애를 밝힌다고 비난하게 되면 밖으로 눈을 돌려 외도의 길로 들어설 위험이 아주 크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연애 횟수의 적정선은 1주에서 2주 사이에 1회 정도이며 평균 부부의 연애 횟수는 실제로 한 달에 1회에서 2회라는 경우도 상당수가 있다는 것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아예 연애가 부부 생활에서 크게 비중을 차지 않는다는 부부도 많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죠. 그들이 그렇다고 해서 결혼 생활의 존폐이기를 걱정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매일 연애하지 않는다고 속상해하거나 그가 먼저 요구하지 않는다거나 내가 하고 싶은 특별한 테크닉에 가민하게 반응한다는 등의 문제에 동요하지 말아야 되겠죠. 결혼 생활은 길고 연애를 할 날은 많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연애 자존심형이라고 이름을 붙이겠습니다. 연애 요구를 절대로 먼저 하지 않는 배우자와 사는 사람의 고민은 그가 마치 연애를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는 것이죠. 이런 커플은 여전히 요구하는 쪽은 계속 요구만 해야 하고 여기에 응하는 쪽은 자신의 의지보다는 상대를 위한 배려하는 식으로 연애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늘 요구하는 쪽은 자존심이 상하고 받아들이는 쪽은 심지어 우쭐하거나 본의 아니게 상대를 무시하게 될 수도 있겠죠. 이런 경우라면 해결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밀고 당기는 연애 요구 문제는 하나의 규칙을 만들어서 지키도록 하는 것이 방법일 수가 있습니다. 그 방법으로는 멋진 잠자리를 가지고 난 후에 분위기가 좋을 때 달력을 가져다 놓고 연애할 날짜를 정해 동그라미를 쳐놓고 만일 지키지 못했을 때는 영화를 본다든지 함께 외식을 하는 식으로 약속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연애 약속을 지키려고 할 것입니다. 만일 지키지 못하더라도 연애 외에 다른 방식의 부부만의 오붓한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가지도록 하는 방법이니 유용하게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연애 처지는 어떤 형인지 체크해 보시고 현명하게 대처들 해 보시기 바랍니다.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요즘 사회에서 돈이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 돈도 가정이 편안하고 행복해야만 돈도 따라붙는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선의 유튜브 방송은 좋은 운은 만들어야 살고 배워서 살며 깨닫고 반성하며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자라는 방송인 만큼 좋은 운 만들기 방송 잘 보시고 화목한 가정 되셔서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더 흥미있는 이야기로 다음 방송에 만나 뵙겠습니다.